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잉 벨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외항사 승무원의 적응기, 특히나 중동항공 승무원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 힘든 점을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거기다가 플러스로 에미레이트, 즉 두바이 생활과 카타르항공 승무원이 사는 도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또 두 시티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경험해본 언니로서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동 생활은 정말 어떤가요? 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제가 비행하던 시절에 스케줄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스케줄표를 보면 XX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에미레이트 항공 스케줄표에서 데이오프예요. 데이오프고, 이 데이오프를 세어보시면 이달에 저는 11일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없는 경우에요. 11일 정도를 쉬는데 보통 8일에서 12일 정도의 데이오프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 빼고, 다른 나라에 사는 것 빼고 한 달에 평균 8일에서 12일의 데이오프, 즉 두바이에서 사는 기간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3분의 2는 다른 나라에서 머무는 거고, 3분의 1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보내는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힘든 레이오버, 긴 레이오버 갔다 왔을 때는 조금 많이 잤어요. 첫날 쉬는 날은 조금 많이 낮잠까지 자고 체력을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곳은 조금 정해져 있어요. 이제 뭐 큰 몰을 간다든지, 중동에는 딱히 뭐 우리가 놀러 가서 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몰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레스토랑, 뭐 펍, 바 이런 곳에서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데이오프가 보시면 이렇게 XX가 한 4개 겹쳐있는 4일 동안 연장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데이오프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들을 좀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이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4, 5일 데이오프 있을 때도 자주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었고, 이렇게 좀 데이오프를 보냈고, 두 번째로 카타르랑 에미레이트랑 즉 두바이와 도하는 어떻게 조금 다른가요? 직접 사는 데 있어서 승무원으로. 저는 두바이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두바이는 정말 관광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되게 화려해요. 화려한 곳도 많고 되게 5성급, 6성급 호텔들이 많아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승무원들이 할인을 많이 받으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호텔, 뭐 이러한 곳에서 많이 식사도 하고 뭐 한잔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많이 다녔었고요. 뭐 관광지이기 때문에 의상에 좀 크게 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게 없고요. 에미레이트는 비행 이외의 삶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뭐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아닌 이상은요. 반면에 도하의 삶은 조금 카타르 항공 자체가 좀 스트릭하고, 도하 자체, 카타르라는 나라 자체가 좀 스트릭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 비행을 하는 삶 이외의 부분도 터치가 들어가요. 커퓨가 있고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는, 그리고 미니멈 레스트가 있어요. 비행 뭐 11시간, 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건 제가 있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미니멈 레스트라고 해서 11시간 비행 가기 11시간 전에 밖에 외출을 할 수가 없고, 외출을 한 번 허락했어요. 90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런드리를 픽업해 온다든지, 뭐 잠시 뭐 밥을 먹으러 나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한 번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회사가 비행하는 삶 이외에 내 개인적인 삶을 조금 터치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도하 자체 도시에서는 두바이만큼 이게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객을 보기가 힘들어요. 저희 외국인들은 정말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승무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에 많이 띄고, 거기에 사는 슈퍼만 나가도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하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건물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건물 모양이 다른 건물과 똑같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런 게 있어서 건물 모양이 되게 특이한 모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두바이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하에서 되게 조금 특이하게 제가 봤던 점 이었고, 몰 같은 데를 가더라도 조금 너무나 짧은 뭐 핫팬츠, 짧은 치마 이런 거는 조금 제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민소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디건을 꼭 챙겨 다녔고 긴 치마를 좀 입고 다녔고 그랬었고요. 제가 자주 갔던 곳은 쑥이라고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뭐 레스토랑, 시사하는 곳도 있고, 거기에는 술은 팔지 않고요. 술을 마시려면은 호텔 안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동 생활의 특이한 점은 이런 술을 파는 곳들이나 아니면 뭐 클럽 이런 곳들이 다 새벽 2시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그게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새벽 2시면 이제 다 집에 들어가는 그런 특이한 조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은, 저에게 조금 달랐던 점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도하에 있을 때의 장점이 좀 세이빙이 많이 됐다는 점. 그렇게 두바이는 뭐가 많으니까 나갈 일이 더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근데 도하에서는 뭐 놀거리, 뭐 먹을거리, 볼거리가 조금 더 비교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니까 세이빙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예승이 분들이 중동 승무원을 꿈꾸시는데, 중동 승무원이 그럼 되어서 그냥 마냥 좋을 수만 없잖아요. 이렇게 힘든 점도 있을 거고 홈식이 왔을 때도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힘든 점이 처음 적응할 때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두바이에서 승무원의 삶을 사는 거는 정말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재밌고 신기할 것 같다라는 이런 좀 환상을 가지고 비행을 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실제 생활은 저희 환상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정말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그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지? 이러한 부분이 현타가 올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오버를 갈 때 진짜로 내가 막 가고 싶었던, 좋아했던 그런 나라들을 막 다니면서 여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성취감과 그 즐거움과 행복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바이에 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쉬는 휴식 시간 또는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 이렇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두 번째 제 슬럼프가 언제 왔었냐면, 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같은 포지션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들이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느라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레이오버를 가는 나라들이 처음 가면은 너무나 즐겁지만 이곳을 막 5번 넘게, 막 10번 넘게 오게 된 나라들은 그 루틴이 조금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봤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비행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 슬럼프가 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익숙함에. 이때는 저는 제가 극복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꼭 가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조금 취미 삼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거기서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플라잉 요가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이거 치는 거 뭐지? 실내에서 막 라켓 들고 치는 거 그거 뭐지? 그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고, 운동을 조금 했었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비행 갈 때 찍었던 그 영상들이 아직도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 이렇게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사진만이 아니라 조금 생생한 영상으로 내 걸 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레이오버 영상들을 담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나중에 비행을 그만뒀을 때 내가 에미레이트 승무원으로서 레이오버를 다니던 이 시간을 정말 생생하게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첫 번째 저를 위한 유튜버였고, 영상들이었고, 두 번째가 솔직히 더 큰데, 여러분들처럼
그 삶을 그 삶에 대한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대신에 그 만족감과 그러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좀 컸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자신이 비행하는 일 말고도, 아니면 그 두바이에 사는 삶 자체 말고도 내가 나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루틴, 그 일상적임이 되었을 때 그 루틴에서 오는 그 슬럼프를 조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꼭 드리고, 그래서 지금 취미가 없으신 분도 저는 내가 뭘 하면 즐거운지 오히려 준비하는 기간에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조금 취미를 만들어 가시면, 거기서 만드셔도 좋지만 여기서 좀 만들어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홈식이에요. 정말 중동 승무원이라면 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아시아 쪽에 있는 베이스를 두는 항공사 같은 경우면 조금 3일 대여 있을 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은 쉬운데, 중동은 뭐 10시간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홈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몸이 너무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식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뭐 당연히 가족들 보고 싶고,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뭐 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뭐 남자친구도, 한국인 남자친구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바이 안에서 내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지구 먼 나라에서 떨어져서 살다가 진짜 이 인연 때문에 만난 친구들이지만, 저는 좀 마음을 열고 진짜 내 사람을 만들려고 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두바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데이오프가 있어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그래도 내가 데이오프 두바이에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은 그래도 두바이에 겹치게 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조금 편하게 내 자신을 릴렉스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좀 불편함이 없이 같이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중동에서 홈식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도 참고 삼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서러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플 때, 엄청 아플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그때는 뭐 타지 생활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막 그럴 때가 또 오거든요. 그런 시간이.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했다 뭐 이거보다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동 가시면 그 한국인에게 맞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 아팠을 때 거기서 뭐 회사에서 주는 약을 타 먹어보거나 뭐 약국에서 약을 먹어보면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중동으로 가시는 분들, 외항사 승무원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약을 정말 구비를 잘 하셔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몸살이 가끔 오면은 진짜로 막 몸살이 크게 와서 이틀 동안 알아 눕는, 그렇게 크게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감기 몸살약이 되게 몸에 잘 받아요. 근데 두바이에서는 먹어봐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먹고 정말 딱 자고 일어나면 몸이 딱 씻은 듯이 낫는?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약을 한국 약을 가져가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하시려면은 저는 항상 먹는 거,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정말로 비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무리가 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랜딩할 때는 백페인,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이쪽이, 허리 쪽, 등 쪽이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티 이 플라스크가 너무 크다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게 꽉 차 있으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는 손목 증후군이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수면 패턴이 딱 무너져 버리면 제일 약한 곳부터 오는, 제일 내가 아파하는 곳부터 조금 무리가 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운동으로 미리 예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수면 밸런스를 진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끝이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시작하시더라도 비행하기 전에 몇 시간은 꼭 잘 수 있게, 왜냐하면 밤 비행이 돼버리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후에 또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셔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셔서 준비를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프면 너무 서러우니까. 그리고 그 아까 약을 챙겨가실 때 저는 저희 합격생 친구들한테도 꼭 챙겨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부과에서 처방을 해주는 피부약을 꼭 챙겨가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 중동 탁 가자마자 그 중동 물이 막 사막이고 이러니까 막 갈색 물이 막 나와요. 필터를 꽂으면 이 필터가 금방 갈색으로 변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살던 곳이 특히 사막 근처라 그랬었는데 그때 피부가 정말로 저는 막 여드름이 나는 피부도 아니었는데 막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져서 제가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동기 언니 중에서 제가 그때 카타르 다닐 때 카타르가 제일 처음 제어의 중동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동기 언니가 피부약이 있었어요.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그 약 정말 귀한 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거 바르라고. 그래서 그걸 바르고 조금 나아졌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피부약은 꼭 챙겨가셔서 급하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비행도 못하게 되니까 그거는 언니가 주는 꿀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힘든 점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힘든 시기가 또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라마단 기간이에요. 매년 한 6월, 7월쯤에 이제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때는 무슬림 사람들이 패스팅을 해요. 패스팅이 뭐냐면 굶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 부분을 그 문화를 존중해서 in public에서는 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먹고 마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해가 뜨고 질 때 동안은 모든 레스토랑과 이런 게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6시 이후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문을 다시 열게 되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조금 어디 가기도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물도 마시기도 좀 그러니까는 집 안에서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막 이렇게 마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때는 그 부분이 조금 힘들거든요. 되게 더울 때라서 목도 되게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그 문화를 왜냐면 중동에서 정말로 사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정말 존중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했던 도하, 두바이, 즉 외항사 승무원, 중동항공사의 외항사 승무원의 생활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이 중동항공사 승무원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미리 조금 경험해본 언니로서 조금의 조언과 팁을 드렸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